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등교 개학 이전의 마지막 수업이고요. 그러면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이제 발전이고요. 뭐 전성기, 고구려의 전성기와 백제의 좀 나라가 좀 안 좋은 상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나라를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왔고요. 고구려는 삼조고라는 이 빨간색이고요. 백제는 이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근초광식이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 노란색 깃발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많이 썼는데 이 파란색 깃발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서 이 문양들을 차용하였습니다. 수업 순서는 이제 발전 순서와 팽창 순서 이건데 1, 2, 3, 4, 5 순서로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대륙을 달려라 광개토대왕 하면서 이제 수업하는데요. 이 광개토대왕은 굉장히 많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 영토를 많이 확장시켜서 특히나 중국 쪽과 그 다음에 한반도 중부지방 지금의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까지 영토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일단 이 좀 파트별로 나누면요. 일단은 백제의 침공입니다. 이 백제의 침공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인 고국 원앙이 전사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가기부 이렇게 할아버지의 복수 고국 원앙이 전사합니다. 이 371년에 근초광야에서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순위가 백제예요. 여기가 1순위입니다. 어떤 1순위냐? 쳐들어가서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1순위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요동정벌입니다. 요동이 지금 어디냐면 지금의 중국의 요동 반도라고 랴오둥 반도라고 있는데요. 그 일대의 영토입니다. 중국의 혼란한 시기 일단 북방의 거란족을 먼저 정벌합니다. 그리고요 요동의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 지역을 확보하고요 만주의 대부분 차지. 이 후연은 이 고국 원앙 때도 쳐들어왔던 나라입니다. 그 전에 전연이라고 있었는데 그 전연에 그러니까 연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전자를 쓴 건 앞전자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연을 뒤후자 써서 연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나라인데 우리가 편의상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연 후연 구별하는데요. 하여튼 여기에서 이 후연을 공격하여서 요동 지방을 확보하고요. 만주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제 또 보시면 이 신라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신라는 왜 지금의 일본과 가야의 연합군이 연합을 하여서 지금 신라를 쳐들어옵니다. 신라의 굉장히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풍전등화예요. 그러니까 촛불 앞에 이제 바람이 부는데 그 촛불 앞에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불이 꺼지는데 이 신라가 구원의 요청을 하는데 그 구원 요청을 한 데가 광개토대왕인 이 고구려에게 구원을 요청해서요. 광개토대왕 옳다쿠나 하면서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주어서 이 신라를 구원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고구려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합니다. 이 신라의 구원은 이 40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능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고구려의 왕실의 내력, 특히 내력은 우리는 동명왕, 이 추모왕 이래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다.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비석을 세웠고요. 또 하나, 나의 잘난 점. 그러니까 내가 생애 살면서 업적들. 그리고 이 광개토 대왕릉을 지키는 수묘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 묘지기. 묘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은 뭐 알 거면은 백제 침공, 뭐 요동 정벌 이런 것, 영토 확장 이런 측면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신수도 내래 평양으로 가자 이 장수왕입니다. 이 장수왕을 이제 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이 장수왕은
413년부터 491년 78년 동안 왕위했고요. 98세로 죽습니다.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입니다. 일단 장수왕 시기에는 이 국내외 상황을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 출처는 KBS 역사전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국내 상황에서는 이 국내성에서 이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 뜻은 이제 평양성 천도는 중요한데요. 국내성에 있었던 귀족 세력들을 견제해요. 기존에 있었던 세력을 견제합니다. 왜 견제할까? 이들이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특히나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시기에 너무 커버린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도로 옮깁니다. 수도 옮길 때 이 기존 세력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장수왕이 대거 숙청합니다. 김정은 생각하시면 돼요. 김정은이 자기네 정권을 위해서는 자신과 좀 사이가 안 좋은 애들 다 죽여버리죠. 거의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왕권 강화합니다. 이 평양선촌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외 관계, 중국이 남쪽 나라, 북쪽 나라 나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나라와 외교 관계를 해요. 이렇게 외교 관계를 하는데 특히 북쪽 나라와 더 친해요. 왜? 근처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이 고구려는 당시 중국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국가인 북이라는 이 국가와 굉장히 친한데, 이 북이와 고구려 사이에는 이 북연이라는 이 나라가 있어요. 이 지도에 나오는 이 나라가 북이에게 멸망될 때 고구려가 갑니다. 왜 갈까요? 완충지대인데 이 완충지대가 사라지면 나중에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는 이쪽에 가서 서로가 위협을 합니다. 그렇게 위협을 해서 이 북연의 왕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국제적 상황에서는 이 중국의 남북조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는 이 장수왕 시기 국제 관계는 주요 포인트는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 중국과 동북아시아의 균형, 지금 우리 동북아의 균형 생각하면 한쪽을 치우치지 않게끔 최대한 무난하게, 이 무난함이 무너지면 전쟁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제와 신라는 낮에 동맹을 맺어서요, 이 고구려에 대항하지만은 이 고구려 장수왕 때 결국 백제를 쳐들어가서 백제의 한성을 함락합니다. 위례성, 지금의 서울을 함락시켜서요, 그 지역에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는 어디까지 내려가면요, 지금 충청도 일대와 경상도 북부 일대까지 차지하는 가장 큰 영토, 그래서 여기 이때 충주 고구려비를 세웁니다. 충주고요. 이 충주를 당시에는 불렀던 이름이 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충주 고구려비가 아니라 중원 고구려비라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이 충주 고구려비에는 이제 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신라를 이제 좀 낮잡아 부르게 동의의 매금, 그리고 백제는 백잔, 이 잔이라는 뜻은 노예 같은 놈들, 굉장히 고구려가 백제를 싫어했고요. 신라는 낮게 쳐다보았다. 장수왕 시기는 가장 잘 나가는 시기, 이 광개토대왕가,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처와 참고 이거는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이 세 가지가 주요 키포인트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런 내용, 천하의 중심을 고구려, 중국이 아닌 이 우리 중심이다. 그 다음에 연호 사용, 영락이라 있고요. 백제를 백잔, 신라를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 그 다음에 이 호우총 그룹과 충주 고구려비,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문 해석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비문 가지고 일본 애들이 조작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할 때 일본을 치잖아요. 그 내용을 일본 애들이 어떻게 치냐면
해석을 달리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해석을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신하로 삼고 고구려를 무찔렀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조작합니다. 왜냐면 이걸 최초로 발견한 애들이 일본 애들이거든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조작을 합니다. 비문 조작. 그래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논란이 되냐? 이 비문이 한 2,000자 정도 돼요. 근데 안 보이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 글자 가지고 애들이 조작질 하는 거죠. 그리고 비문을 이 탁본 뜨려면 석회를 바르고 했는데 그 석회 바를 때 글자들 지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비문의 이 해석 관련해서 조작들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이 광개통 대양능비 이 거울 같은 이 막아놔 가지고요. 그 멀리서밖에 못 봐요. 가까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에 빠진 백제 한강 유역을 빼앗기다 하겠습니다. 한강 유역을 빼앗기다. 이거는 장수왕의 남진 정책. 남진 정책이 뭐냐? 남쪽으로 계속 내려온다. 그래서 수도도 이전합니다. 이거 보시면 시기인데요. 장수왕의 평양촌도, 나제 동매, 한성의 함락 이렇게 이 장수왕이고요. 이 보이면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안 합치면은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하지만 이 대항을 하더라도 이 장수왕의 강력한 고구려의 군대에게 결국 백제의 수도가 무너지고요. 이 백제는 한 5, 60년 동안은 혼란스러운 대략적으로 30년 정도는 백제는 혼란에 빠지고요.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백제 이 계로왕 시기 이제 한성 함락된 시기에는 이 삼국유사에서 도림설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스파이를 보내서 이 나라를 망치게 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장수왕이 백제 계로왕이라고 당시 백제 왕인데 바둑을 좋아해요. 바둑인 사람이 미쳤어요. 쉽게 말하면 도박에 빠졌는데 이걸 당시 이제 장수왕이 알아서 고구려에서 바둑 잘 두는 스님을 보내서 이 스님이랑 맨날 바둑만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맨날 뭐 이렇게 해라. 내가 풍수도 볼 줄 아는데 이 백제 지금 여기 앞쪽에 있는 물을 막아야지만 불이 안 난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결국에는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이 계로왕의 이 한성이 함락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뭐 도림설화가 있어요. 하여튼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이 백제는 위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제의 터전이었던 이 한강 쪽이 뺏기면서 지금의 충청도 공주시로 옵니다. 그게 바로 웅진시대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백제의 수도 변천인데요. 일단 보면 위례성 지금의 서울, 그다음에 서울, 여기는 공주, 여기는 부여, 여기는 지금 충청도 일대입니다. 충청도 뭐 예산 이런데 일대입니다. 백제는 선생님 망했는데 뭐 왜 수도가 4번이에요 하는데요. 이거는 부흥 운동 시기의 중심지. 그러니까 총 수도는 3번 옮기는데요. 여기 4번째 거는 부흥 운동 시기 중심지. 보통 이 부여 공주 시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웅진 이 공주 웅진 코웨이를 우리가 뭐 코웨이 그 정수기 있잖아요. 웅진 코웨이 뭐 웅진 뭐 관련된 거 이 회사명을 여기에 따왔어요. 왜냐면 옛날 공주의 옛 이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 이 공주 사람이거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백제의 웅진 시기 보면 동성왕과 무령왕이라고 이렇게 2명의 왕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왕이고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일단 동성왕 시기에 이제 그 뭐 이야기에 보면은 중국의 남조와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요. 중요한 거는 신라와 혼인 동맹 이거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동성왕 그 시기 앞선 시기에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 삼근왕이라고 있었어요. 이 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귀족들한테 다 죽어요. 귀족들이 시해하거나 어린 나이에 죽거나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동성왕이 즉위해서 이 혼란한 시기를 수습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면서요.
이 한성시기에 있었던 백제의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웅진 공주 쪽에 있었던 백씨와 연씨를 등용합니다. 기존 세력 견제.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동서왕도 501년에 시해돼요. 신하에게 시해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령왕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무령왕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무령왕이 했던 것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무령왕릉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무령왕은 정확히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백제 왕 중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람은 이 무령왕입니다. 그 외에는 다 뭐 언제인지 몰라요. 대체적으로 잘 안 나와 있지만 이 무령왕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무령왕이 했던 일은 22담로제를 통한 지방 통치, 지방을 2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왕족을 파견하여서 지방을 통치합니다. 그리고요, 중국 특히 남조라는 이 지역, 남조라는 쪽, 당시 중국은 남조, 북조 나뉘었는데요. 이 남조라는 지역과 이제 교류를 하고요. 또 일본과 교류 활발히 하고요.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 무령왕은 백제고요. 이 가야, 특히 가야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전라도 동부, 순천 여수 광양, 그리고 경상도 서부, 진주, 하동 이쪽까지 백제의 그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무령왕 때 알아도 이 웅진 시기에 있었던 동서왕과 무령왕의 업적들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성왕 백제의 중흥이한 노력 사비 시기. 이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부여. 사진 이제 추처 일러스트 백제의 성왕 사진이고요. 보겠습니다. 백제의 불꽃 같은 삶 성왕.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엔 죽어요. 하지만 이 업적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수도를 천도했고요. 이 웅진에서 사비 부여로 했고요. 공사번. 국호를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웅진에서 사비 부여로 천도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 제도를 정비, 중앙의 5부, 지방의 5방으로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관청을 22개를 둡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을 22개의 조직으로 나누었다. 그리고요, 또 여기 중국의 남조와 외화 교류하면서 학자들이라든지 승려를 보냅니다. 승려들을 보내요. 학자 승려. 그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합니다. 이 성왕 시기 굉장히 중요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업적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쪽을 보면 이 성왕은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특히나 백제는 어디를 잃어버렸죠? 맞아요. 한강 유역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한강 유역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신라의 진흥왕, 나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쳐들어가요. 당시 고구려는 또 혼란스러운 이때는 고구려 혼란. 왜냐하면은 장수왕, 그다음에 장수왕의 손자까지 이제 이 전성기를 100년 정도 구가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귀족들이라든지 이 귀족들과 그 다음에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자식들 사이에서 이 왕위 계승권 문제를 혼란스러워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 백제와 신라가 쳐들어갑니다. 상류 쪽은 신라가 먹고요. 이 하류 쪽, 지금의 김포와 서울 쪽에 있을 때는 백제가 먹습니다. 백제가 서로 간에 영토를 가지는데 신라가 통수를 쳐요. 뒤통수를 쳐서 이 한강 하류까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친구끼리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같이 알바를 했어, 알바. 그래서 알바를 같이 해서 10만원을 받았으면 5만원 나눠 가졌어요. 근데 친구가 중간에 그 5만원 내 알바비를 먹어버려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백제가 이런 기분이에요. 굉장히 안 좋아요. 너무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 신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제 서왕이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이제 병력을 쳐들어 백제 왜 가야 연합군이 쳐들어갑니다. 관상성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을 지나서 이렇게 추풍령을 지나서 경상도로 들어가려는데 이 관상성 전투에서 성왕이 당시 그 총사령관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끌고 있는데 아들을 응원하려고 이제 소수의 이제 병력만 이끌고 가다가 그 앞에서 기습에 당해서 왕이 죽고 나서 이 백제의 3만 명의 병력들이 몰살이 됩니다. 이 관상성 전투로 인해서 신라의 기습 전사하고요. 그래서 백제는 이 100년간 맺어졌던 나아제 동맹이 한순간에 사라지고요. 백제는 이제부터 오로지 신라만 노리게 됩니다. 백제는 오로지 제1순위가 신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었습니다. 마치 고국 원왕이 죽고 나서 고구려가 백제를 제1순위로 공격했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뭐 다 이제 서도 다 자르고 오늘 중요했던 내용들은 이 왕들의 업적이라든지 이 이름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